이번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때 먼저 인증받은 거에 대한 그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그 인증 중에 KC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 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의 등급에 대해서 H13 등급이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 헤파 필터 등급에 대한 성적서 같은 걸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KC 인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KC 인증은 국가 통합 인증 마크입니다. 예전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에서 그 검사하는 그 기준과 인증 마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 하나의 단일한 마크로 통합을 한 거고요. 어, 각 부서마다 관계된 법률에 따라서 각종 인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약 70여 가지 인증 제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 공기청정기가 받는 그 KC 인증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되는 시중에 시판되는 가전제품 같은 거 또는 뭐 전기를 이용한 그 각종 제품들의 경우 누전이라든지 감전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게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전기적인 성능이라든지 성능,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어, 그 KC 인증 마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KC 인증 마크를 땄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공기청정기 어떤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뭐 가전제품 살 때 뭐 세탁기라든지 텔레비전, 뭐 에어컨 이런 거 살 때 KC 그 전기 안전에 대한 그 검사를 받듯이 그런 그 정기적인 부분에 대한 그 확인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CA 인증은 그 한국공기청정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어, 그 단체 표준이라고 있는데요. 이 단체 표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KS 마크처럼 국가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공인된 그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그 KS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더 세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인증을 그 하는 그런 그 기준을 나라의 정부의 그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심사 기준이나 그런 그 규격의 그 내용이나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케이스에 거의 뭐 근접해서 같은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면 단체 표준이라는 그 인증을 어, 단체 표준이라는 그런 확인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업체들이 관련된 그 기관이나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해서 마크를 부여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 그 단체 표준이라는 것도 거의 공인 정부에서 인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인증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에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유해가스 탈취 성능에 대한 제거 효율이 70% 이상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공기청정기 가동시키면서 오존 발생은 0.03 ppm 이하가 돼야 되고요. 소음이 45나 50 데시벨, 그 풍량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공기청정기의 그 각종 그 성능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CA 마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CA 마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청정 성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그 공기청정기를 테스트를 할 때 필터에 대한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나 규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그 내용들을 좀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어, 어,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그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대한 그 단계를 그 MERV라고 해서 이제 9단계에서부터 16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규격, 이 시험 그 인증 기준은 미국에서 그 에어 필터나 그 헤파 필터들
성능 시험하는 기준을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단체 표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시험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미국의 그 규격이나 방법을 따르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 입자의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에서 1 마이크로미터, 1에서 3, 3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일 때 그것의 그 제거 효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필터의 등급이 16등급이냐 15등급이냐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미디엄 필터 정도 되는 겁니다. 13에서 16 이 정도 되면 초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 제거율이 16등급 같으면 0.3에서 1 마이크로메타에 대한 그 제거율이 95% 이상, 그 다음에 1에서 3 마이크로메타가 이제 95% 이상, 또 3에서 10 마이크로메타가 95% 이상. 미디엄 필터지만 상당히 그 높은 제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7등급부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단체에서 클린룸 필터, 헤파 필터에 대한 인증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 않는데, 미국에 보면 이제 17, 18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7등급이 헤파 필터인데 그거는 99.97% 이상 이 각 그 미세먼지들에 대한 그 입자들에 대한 그 제거 성능이 99.97%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7등급부터가 이제 헤파 필터인데 이 미디엄 필터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제거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90% 이상, 80%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헤파 필터가 아닌 미디엄 필터라고 해서 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전혀 처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에어 필터에 그 에어 필터에서 입자성 물질들을 그 포집하는 그 원리가 이제 뭐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필터니까 어떤 그 조밀한 입자를 그 통과를 하면서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겠냐, 그런 걸러지는 효과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차단 효과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공기의 흐름을 타고 운동하고 있을 때 입자 크기보다 더 작은 어떤 필터의 섬유에 부딪혀서 잡히는 그런 게 이제 그 차단 효과고요. 그 나머지의 것들은 이렇게 그 필터를 통과할 때 어떤 관성의 효과라든지 중력의 효과 뭐 이러저러한 효과에 의해서 필터에 달라붙는 그런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그 성능을 발휘해서 이물질들을 포집을 하기 때문에 헤파 필터라고 해서 그 초미세먼지를 거르고 헤파 필터가 아닌 것들은 뭐 미세먼지 정도만 거르고 초미세먼지를 못 거른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헤파 필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초미세먼지까지도 거를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여기서 그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그 사이즈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이 50에서 70 마이크로메타 내지는 뭐 100 마이크로메타 정도라고 하고요. 그거에 뭐 약 10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되는 그 10 마이크로메타에서 그다음에 그 2.5 마이크로메타 요 사이를 보통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2.5 마이크로메타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입자가 이제 초미세먼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PM 2.5, 뭐 PM 10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이크로메타라는 단위가 100만 분의 1이에요. 0.000001 메타. 그래서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밀리미터. 밀리미터면 상당히 작은데 그거 이제 1000분의 1이니까 그 마이크로 이 초미세먼지의 그 규격이 여기 지금 빨간 선이 2.5 마이크로메타고요. 이쪽이 이제 10 마이크로메타예요. 이 사이가 그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는 뭐 거의 박테리아 수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2.5 마이크로메타는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박테리아까지 심지어 거르는 거니까 2.5 마이크로메타에서 10 마이크로메타 사이에만 돼도 웬만한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까지 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99.97% 거르는 헤파 필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좀 과한 필터입니다. 일반적인 그 기존에 써왔던 그 미디엄 필터 정도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90%나 95%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상당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실내 공간에서 그 헤파 필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어떤 병원의 수술실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의 그런 아주 그 청정한 공기 상태가 그 필요한 부분이 아닌 일반 생활하는 공간 속에 헤파 필터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헤파 필터를 그 국내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채택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주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하는 게 H13 등급이다라는 그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 H13이라는 거는 어, 유럽 기준이고요. 유럽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그뭐 케이스나 이런 것처럼 이런 필터에 대한 그 시험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EN182라는 그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는 이제 헤파 필터 쪽에 대한 코드고요. 일반 미디엄 필터 쪽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EN779라는 코드가 있고요. 이 코드에 보면 이제 H13 등급은 0.3 마이크로메타 그 보다 큰 입자를 99.95%다 걸러주는 그런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0.03 마이크로메타가 앞서 보셨듯이 0.03이면 굉장히 박테리아 수준까지 걸을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디엄 필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아까 그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라고 했는데 위에는 이런 미디엄 필터만 해도 다 8, 90%, 95% 정도의 그 제거 효율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너무 H13이라는 등급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보통은 뭐 H12, 뭐 H13 이렇게 따지시는데 H12만 해도 99.5%거든요. 이 80%만 8, 90%만 돼도 실내 공기가 한번 공기청정기를 순환을 할 때 그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 90%가 걸렸어요. 그럼 10% 남았죠. 그럼 10% 남은 거는 다음번 돌아올 때 다시 또 그 10%의 공기에 있는 이물질이 또 90% 걸러지면 두 번만 순환해도 99%의 이물질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필터의 성능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굳이 이렇게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약간의 시간적인 지연 정도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먼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때 필터의 성능보다는 공기청정기의 용량을 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파 필터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공기 필터로서는 굉장히 어, 과다한 사양이기 때문에 H13등급이냐 H12등급이냐 따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초미세먼지 정도를 걸을 수 있는 필터라고 하면 뭐 세미 헤파 필터가 되든 헤파 필터가 되든 심지어 미디엄 필터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땐 일상생활에 그 필요한 공기 수준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풍량이 좀 커서 같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실내 공기를 필터링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비용이 저렴한 그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공기청정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1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청정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기청정기는 사용한 만큼 필터 이물질이 걸은 만큼 그만큼 계속해서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 필터 교체 비용이 저렴한 그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원형보다는 사각 형태로 생긴 그냥 평범하게 생긴 공기청정기가 필터 교체 비용이 저렴합니다. 원형으로 생긴 공기청정기들은 필터 자체를 원형으로 가공하면서 뭐 어쨌든 사각보다는 좀 더 많은 그 가공 비용들이 발생될 테고요. 그리고 어, 그 원형의 직경이라든지 높이들로 인해서 각각의 그 공기청정기 업체들마다 그 사이즈들이 특정이 돼 있어서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각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공기청정기 제조사의 정품뿐만 아니라 필터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런 그 정품 필터들을 대체해서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같은 규격의 필터들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절반 이하의 가격에 2, 3만 원대로 나오는 저렴한 필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구입해서 교체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공기청정기를 오랫동안 더 많이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실 때 그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실내에서 음식물을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주방에 렌즈우드를 켜셔야 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청정기는 탈취 기능이라든지 연소가스에 대한 그 제거 성능이 그렇게 탁월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연소 주방에서 음식물을 만들 때 나오는 다량의 배기가스들은 반드시 렌즈우드를 가동시켜서 외부로 배출시켜 주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다 실내에 남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은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도 잘 제거가 되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조리를 하실 때는 렌즈우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서 그 실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CO 가스 이런 부분들, 또 냄새 성분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환기 설비를 가동시켜서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제 주로 그 화장실 배기팬을 그 일상적으로 틀어놔요. 중간에 이제 유리창 열고 닫고 하는 부분들도 좀 번거로울 뿐더러 실내 공기를 계속 그 외부 공기를 조금씩 일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화장실 배기팬을 틀어놓고 이제 생활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실도 좀 건조하게, 습기를 빼내서 이제 건조하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와야만 그 화장실 배기팬이 그 실내 공기를 밖으로 버리기 때문에 문 틈새라든지 창문 틈새 이런 데를 통해서 외부 공기가 그만큼씩은 좀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그 청소를 하실 때 반드시 그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같이 강으로 놓고 가동시켜야 되겠죠. 어쨌든 진공청소기에서 빨아 당겨서, 뭐 요즘 이제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자체에 헤파 필터가 붙어 있어서 배출되는 공기를 걸러서 버리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진공청소기가 아니라고 하면 청소할 때는 반드시 그 문을 열어서 그 실내로 배출된 그런 미세먼지들을 좀 환기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공기청정기로 빨리 필터를 시키는 게 좋겠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서 뭐 실내에 있는 공기들을 이제 거르긴 하지만 공기청정기까지 딸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먼지들은, 실내에 떠있던 공기들은 시간이 되면 벽에 달라붙는다든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걸레질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게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요즘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드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DIY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그 원형 필터 위에 그 조그만한 소형 팬을 둬서 그 공기청정기처럼 활용하게 하는 그런 그 조립품들로 많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이 헤파 필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리는 제품이에요. 일반 미디엄 필터나 프리 필터 같이 처리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공기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통과할 때 걸리는 마찰 저항이 좀 적은데,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워낙 섬유질이 조밀해서 필터를 통과할 때 걸리는 그 마찰 손실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런 마찰 손실이 큰 것들을 해주려면 그런 DIY 그 청정기 DIY 그 제품들에 있는 작은 환풍기 같은 거, 이런 걸로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 그 환풍기 같은 그런 팬들은 실내 공기를 그냥 순환만 시키는 형태 내지는 밀어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마찰장이 걸리게 되면 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급격하게.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주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필터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적은 양의 풍량만 공급이 가능할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용 공기청정기가 거실에 설치해서 뭐 약 10평에서 15평 정도 그 쓰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그 풍량이 300cmh에서 약 400cmh 정도 되거든요. cmh라는 거는 시간당 몇 그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느냐, 이런 그 공기의 양의 단위인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그런 그 환풍기를 이용한 그런 자작 그 공기청정기를 쓰시게 되면 풍량이 약 10분의 1 정도 수준 이하로 아마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청정한 공기는 나오겠지만 그 풍량이 너무나 적어서 거실이라든지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작은 방 같이 이렇게 밀폐되는데 계속 틀어놓는다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그 에어컨에 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 그 공기청정기에 헤파 필터 원단을 구매를 해서 헤파 필터 원단을 추가로 덧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요즘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에도 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헤파 필터 원단을 그 샀는데 뭐 약 한 5,000원 정도 내외에 약 1m, 2m 정도 되는 그런 헤파 필터 원단을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 에어컨에다 이제 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헤파 필터 원단을 구매를 해서 에어컨에 있는 그 필터 있죠. 그 필터를 빼서 그 필터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헤파 필터 원단을 붙이고, 다시 이제 에어컨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천정형 에어컨이죠. 설치를 하고 이제 돌리면서, 어떻게, 풍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했어요. 이 파란색 장비가 이제 풍량을 그 측정하는 장비고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 거실 에어컨인 경우에 보니까 바람 세기를 그냥 당초에 프리 필터만 껴있을 때 이제 약 중강으로 하면 1100, 1200, 1600 정도 되는데, 그 프리 필터에다가 헤파 필터 원단을 추가로 해서 팬을 돌려 보니까 약일 때 340, 380, 421에서 그 헤파 필터 원단을 추가하기 전보다 약 그 30% 정도 만큼 풍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약 70% 정도 풍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풍량이 많이 줄죠. 근데 대신에 이 정도 풍량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실용 거실용 공기청정기의 풍량이 보통 350에서 400 정도, 그 정도 돼요.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풍량은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계절, 겨울이나 봄, 가을, 여름에도 뭐 에어컨을 계속 일상적으로 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에어컨을 냉방으로 사용하기 하는 그 계절 이외에는 뭐 나름대로 공기청정 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에 이렇게 놓고 한 2달 정도 이상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뭐 무리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 에어컨을 송풍 기능으로 놓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안방 에어컨에도 똑같이 그렇게 그 필터 껴서 그 헤파 필터 원단을 추가해서 해보니까 뭐 안방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약 30%대 정도로 풍량이 확 줄긴 줄어요. 하지만 뭐 안방 정도를 공기청정기 가동하는 그런 정도의 그 풍량으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에다 헤파 필터 원단을 추가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 있어서 스탠드 에어컨을 에 있는 이 필터에도 이제 이렇게 헤파 필터 원단을 넣고 다시 장착을 해서 이제 가동을 시키면서 풍량을 좀 재봤어요. 풍량을 재보니까 뭐 저희 스탠드 에어컨이 좀 작은 건데 이것도 보니까 30%대로 약간 좀 떨어지는데 그 천천히 에어컨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죠. 이거는 이제 이 스탠드 에어컨에 들어있는 팬 자체가 좀 정압을 잘 버티게끔 하고 멀리 쏘아주는 그런 팬이라서 풍량이 약간은 좀 적게 그나마 좀 적게 떨어지는 거죠. 약 40% 가까운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사무실에 뭐 요즘 이제 날씨가 올라가면서 에어컨을 냉방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도저히 그 사무실 냉방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필터를 떼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쓰고 나서 이제 필터를 떼는 건데,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시커멓게 될 정도로 헤파 필터 원단이 다, 이게 이제 먼지가 걸러지는 앞에 도입면이고 이건 뒷면인데 확연하죠. 이만큼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에어컨에 헤파 필터 원단을 넣고 사용하시는 거는 뭐 냉방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그런 효과는 좀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데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